자,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그 메서드에 대해서. 자,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메서드 종류. 메서드 종류. 오늘은 아마 하루 종일 메서드에 대해서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메서드 종류를 보겠습니다. 메서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라는 게 있고,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 선언하기. 그리고 반환형 없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를 선언하고 호출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서드가 무엇인지는 예문 몇 개 보고 나서 제가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반환형 없는 메서드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뭐 공식은 이래요. 없다라는 뜻의 void라는 게 있어요. void. 이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해져 있는 단어죠. 그리고 메서드 이름을 주고 괄호 블록. 여기 이제 문장들이 와요. 문장. 그럼 어떤 문장이 있었냐? 뭐 출력하는 문장, 변수 선언하는 문장, 반복 문장, 그리고 제어 문장.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좀 모든 문장이 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를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 선언 문장이 어디에 와야 되느냐? 클래스의 블록에 옵니다. 클래스의 블록에다가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라는 거를 선언을 해요. 이렇게 선언. 뭐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클래스 이름이라든지 메서드 이름 이런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 마음대로 준다, 그죠? 이런 거를 식별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이덴티파이어. 아는 거죠? 클래스나 보이드라는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진 단어죠. 이런 것들은 키워드 예약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가지고. 자, 클래스 이름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할게요. A 마음대로 주는 거. 메서드 이름을 뭐 M1, 얘는 M2, M3.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식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으로 출력하는 문장이 제일 쉬우니까 출력하는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00을. 자, 200, 300, 200, 300. 자,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카피해서 데리고 오고. 메인이라고 할게요. 메인. 자, 그리고 여기에 출력하는 문장을 두고 400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얘도 이게 엔트리 포인트잖아요. 그죠? 얘도 void죠. void라고 돼 있고 여기에 메서드 이름 같고 이거는 여기에 소괄호에 블록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컴파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환형 없는 메서드를 선언했어요. 여기서 얘는 지금 반환형 없는 메서드를 선언한 겁니다. 선언 문장.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금 컴파일 실행해 볼게요. 출력하는 문장이 네 줄이죠, 네 줄.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자, 컴파일 했고 실행. 자, 실행하니까 우리가 예상한 뭐 400만 나와요. 일단 뭐 엔트리 포인트만 실행하고 끝나요, 그냥. 자, 그래서 다른 메서드는 선언됐으면 호출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죠. 반환형 없는 메서드 선언할 거고 이제 뭐 할 거다? 호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호출하지 않으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저 블록이.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선언 문장이었고 이제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호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요거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자,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메서드 명의 가로에 세미콜론. 이게 메서드 호출 문장입니다. 호출 문장.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얘가 진입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400 나왔던 거는 보셨죠? 그러니까 이 블록을 실행하시려면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출하는 방법은 이름만 부르면 돼요. 자, M1 가로 세미콜론. 그러면 당연히 이 블록을 실행하겠죠. 100이 출력될 거고 예상하는 거죠. M2도 불러볼까요? M3은 부르지 말자. 그래서 얘도 얘를 호출할 거니까 이 블록을 실행한다면 20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선언 문장이라면 얘는 이제 호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소드 호출. 자, 이거를 컴파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카피해서 자 붙여갖고 저장을 하고 좀 줄이자. 자, 컴파일. 자, 컴파일을 했더니 뭐가 발생했냐면은 오류가 두 개 났죠. 자, 이 오류를 일단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cannot find 심볼이 뭐냐? 메서드 m 이걸 m1이에요. m1. 그러면 이건 해석하면은 발견을 못 하겠는데 메서드 m1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나왔다. 그죠? 그렇죠. 그 여기 이제 위치가 클래스 메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메인. 이 말은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m1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메서드 그 호출하실 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다른 클래스에 있는 그 메서드를 호출하시려면 클래스, 자 변수는 new 클래스 가로, 자 이게 이제 뭐 주소라는 건데 이게 주소라는 걸 만들어야 돼. 주소를. 그래가지고 주소에다가 점을 찍고 데리고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문법이 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문법을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메서드로 호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뭘 하셔야 되냐면 다른 클래스에 있는 거는 클래스 주소라는 걸 생성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소에다가 점을 찍어요. 이렇게 이제 문법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제가 클래스 접근하려고 하는 클래스 이름 대문자 A죠. 앞뒤로 대문자 A. 그 사실 얘는 변수 선언 문장이거든요. 이거 사실 변수예요. 변수 선언 문장. 변수 선언 문장은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꼴 뒤에 있는 거는 값이고요. 이꼴 앞에 있는 거는 변수인데 이게 변수 이름이고 이게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배웠던 자료형이 정수 뭐 실수 문자 논리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자료형이 두 개가 있다 그랬거든요. 뭐가 있다고 했냐면은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참조형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조형 중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배열을 배웠거든요. 오늘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배울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형이 클래스 이름이 자료형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어려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주소라는 건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얘는 변수니까 아무거나 주면 돼요.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일단 O 하겠습니다. O. 그래서 요 변수 자리에 O가 주소 자리는 O로 대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서 컴파일 실행해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했고 자 실행을 하니까 답이 100, 200, 400 이렇게 나오네요. 엔트리 포인트거든요. 이것이 이제 진입점. 그래서 O1.M1이라고 하면 이 블록을 실행하러 갑니다. 일단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 블록을 또 호출했고요. 얘는 호출이 안 됐으니까 300이 출력이 안 된 겁니다. 400이 나오고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또 있어요.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또 있어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있죠. 그 A5는 UA라고 할 때 A죠. A는 사실은 A 점 클래스를 의미하거든요. 얘는 컴파일 하면은 기계 코드가 A 점 클래스라고 생성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밑에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아시겠죠? 예,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언급하고 갈게요. 그래서 맨날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여기다가 적으면은 위에다가 적어야 보기가 좋잖아.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적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 이거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 놓자.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클래스 박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 void print라는 뭐 메서드가 있어가지고 system.out.println 이렇게 돼 있네요. 뭐 박스라고 돼 있고요. 여기 클래스 도구가 있고요. 여기 이제 void sound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멍멍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메서드라는 걸 두 개 선언해봤어요. 선언이죠. 선언 문장.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호출할 건데 자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서드라는 거 호출할 건데 이제 호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게 필요해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갖고 여기다가 자 지금 클래스 몇 개 만들어야 되죠? 클래스 주소는 두 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클래스가 지금 두 개 있고요. 두 개. 메서드도 프린트와 사운드 두 개 있죠. 둘 다 호출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박스 멍멍이라고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메서드 호출 한번 해볼게요. 아웃라인은 그렇습니다. 일단 드렸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래스 이름 박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스, 앞뒤로 박스.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보통 현업에서는 클래스 이름을 소문자로 해요. 그 여기서 느끼셨나요? 클래스 이름 앞문자 한 개만 대문자로 해요. 관례적인 규칙입니다. 이거는 예, 명사형이 좋고 그래서 이제 박스 할 때 B가 대문자인 이유는 보통 다 그렇게 해요. 본인 혼자만 소문자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이상한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도구. 자, 도구. 자, 변수 이름은 소문자. 자, 이제 주소가 박스와 도구가 됐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박스 도구 이제 메서드 이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프린트 그리고 사운드. 자, 이렇게 매치시키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이 메서드 호출 문장이니까 이 메서드의 블록을 실행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 그래서 박스가 출력이 되고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사운드를 부르면은 멍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메서드 선언 문장 그것도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 선언 문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 호출 문장이 되겠습니다. 호출. 그러니까 선언과 호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연습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라는 걸 하고 있는데 메서드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메서드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미 이제 선언하고 했으니까 메서드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한 번만 호출했다 그죠? 여러 번 호출할 수 있어요. 필요한 문장 있죠? 필요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두고요. 여러 번 호출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예문을 또 하나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구단 출력을 할 건데 뭐 이렇게 해볼까요? 구구단이라는 클래스가 있어. 구구단, 구구단은 U. 영문으로 구구단을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찾아볼 생각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구구단에다가 뭐랄까 뭐 프린트 5단 5 이렇게 했어. 5단 이렇게 할까? 단 콩글리시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더 잘 없겠죠. 영어권에 있는 애들도 모르겠죠. 자, 구구단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구구단을 원래 이제 그 5단을 있죠. 3번 호출하고 싶은 거예요. 5 곱하기 1은 5라는 거를 자, 뭐 어디까지? 59 뭐 45까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더 내가 찍고 싶어. 2번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는 내가 만약에 메서드라는 게 없으면은 문장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for 자, 세미콜론 2개 여기다가 int 자 i가 0 n이라고 하십시다. n이 1 n이 10보다 작고요. n 뿔뿔 그래서 뭐 문장을 좀 길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프린트 5 우리가 이거 지난 수업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게요. 곱하기 1 자는 그리고 5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죠. 줄 바꾸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 더 9단 또 5단을 또 출력하고 싶고 또 해야 돼. 또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아 이게 문장이잖아요. 그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프린트 5단이라면서 예. 그런 애를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문장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가 일단 보이드는 뭔지 모르겠지만 보이드라고 했고 그죠? 아까 보이드라고 무조건 적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두면은 필요한 것을 내가 여러 번 부르고 싶을 때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되잖아요. 이게 메소드예요. 메소드. 필요한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 갖다 쓴다. 필요할 때 호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위쪽에 가가지고 자 메소드는 뭐냐? 메소드란 필요한 문장을 미리 생성해 두고 문장을 미리 생성해 두고 라고 해야 되겠네요. 문장을 미리 생성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정해 둘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소드라는 거는요. 메소드라는 게 행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행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직역을 하면은
그 무슨 행위를 하는데 도대체 뭐 행위한다 그러는데 무슨 행위야 도대체 뭐 어떤 행위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자 밑으로 가가지고 어떤 행위였는지 볼게요. 자, 박스인데 프린트 정보를 출력한다라는 의미로 만약에 뭐 인포를 붙였다면 인포메이션을 붙였다면은 정보를 출력하는 게고 이거는 뭐 강아지인데 뭐 소리를 내는 거 소리를 내다 이런 뜻 이해하시나요? 그런 행위를 해요. 네, 지금 이 예문에서는 제가 아까 프린트라고 했기 때문에 인포는 없애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행위를 한다? 얘는 뭐 5단을 출력한다라는 그런 행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주석 처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선언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메소드를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호출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없애고 자, here 이거 줄 테니까 구구단이라는 클래스랑 print5단이라는 메서드를 선언 한번 해볼까요? 역으로 일단 이거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print5단 뭐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클래스 구구단이라는 클래스가 필요하죠. 자, 구구단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고 자, 이제 그 메소드 반환형이 없는 메소드 선언 문장 제가 굳이 적어 드릴게요. 이거를 자, 없다라는 의미의 void가 있다 그랬죠. 아직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반환형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void 일단 없다라는 의미의 void 그리고 메서드 명이고 가로 블록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하나의 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메서드 명이 print5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붙여요. 대소문자 당연히 구분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블록에다가 뭐 할 거냐. 아까 블록에다가 한 거는 이제 적어드렸으니까. 자, 잘라요. 붙이고. 그죠? 뭐 이렇게. 그 몇 번 호출했습니까? 제가 2번 호출했잖아요. 그죠? 뭐 2번 나오겠죠. 처리는 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자, 지금 메서드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서드를 하시려면 위치에 따른 변수의 종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적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위치에 따른 변수의 종류 이제 3가지가 있어요. 멤버, 매개, 로컬 변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일단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예문이 있어요. 예문을 한번 봐주세요. 기준점이 누구냐면 메서드가 기준점이 됩니다. 메서드 블록 밖에 선언되어 있는 애 있죠. 이걸 멤버 변수라 그래요. 멤버 변수. 자, 메소드 블록 밖에 있는 거. 자, 그리고 메소드 블록 안쪽에 선언된 거를 로컬 변수라 그럽니다. 로컬 변수. 자, 이 이름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의 소괄호에 선언된 것을 매개자 역할을 한다 해서 매개 변수라 그래요. 자, 이때 매개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b는 200이라고 값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값 안 돼.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이 예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 여기다가 붙여갖고 자, 얘 없앨게요. 이거는 복잡하니까. 자, 여기서 지금 요것을 메서드라 그럽니다. 이게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 선언 문장입니다. 이거를 좀 혹시 눈치를 채셨을까요? 이게 메서드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방금 아셨지요? 자, 왜냐면은 이제 얘는 제가 그 엔트리 포인트라고 알려드린 애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없애고요. 저장해가지고 컴파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A점 잡아. 자, 저장을 했어요. 이거 첫날 와가지고 이거 보셨잖아요. 그죠? 얘를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일단은 컴파일. A점 잡아를 컴파일 했더니 아무 이상 없고요. 자, 이제 기계 코드 잘 만들어줘요. 좀 원래 그렇네. 자바 메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메인 메서드라는 표현이지 아시겠습니까? 아, 맞네요. 그죠? 메인 메서드를 발견할 수 없네요. 어디서? 메인 클래스에서. 그 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엔트리 포인트 실행 진입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메서드가 있어야 실행이 되더라. 라는 것.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아셨네.
자, 이게 그래서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아, 그래서 메서드 선언 문장. 아, 이건 잘 모르겠고, 일단 이건 뭔지 모르고. 일단 보이드라고 해야 된다. 메서드 이름이 온다. 그리고 가로 안에 4개 변수가 선언된다. 라고 했던 것. 그리고 블록.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 여기에 값을 줄 수 없다 그랬지. 참. 아, 이유가 이거구나. A, B, B, C, C 이렇게 값 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배열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다 값 줄 수 없어요. 방금 했잖아요, 제가. 자, 방금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은, 자, 이거, 4개 변수는 값을 줄 수 없다, 할당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자, 용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다시.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있죠, 그,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행, 4개 변수. 뭐 굳이 이름을 외우진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명령행 매개 변수에 대해서 했는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명령행 매개 변수가 누구냐면은 바로 매개 변수가 얘입니다. 이거 ARGS 좀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n으로 내가 ARGS 대괄호의 0 뭐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죠. 그래서 이게 누구였냐, 명령행 매개 변수가 누구냐면 내가 자바 메인이라고 실행할 때, 예? 내가 이 명령어 줄 때 값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값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하면 array, index, out of, 뭐 bound, exception 뭐 이거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류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값을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얘 이름이 누구냐면 명령행 매개 변수였어요. 이 args라는 이 변수만 매개 변수거든요. 근데 얘만 뭐라 그러냐면 명령행 매개 변수라 그래요. 실행할 때 명령어 적어줄 때 여기다 값을 입력한다고. 그 얘기를 했었고요. 저 기억이 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뭘 할 수 없다. 4개 변수 값 먼저 아시겠죠? 4개 변수 값 줄 수 없다라고 적어놨어요. 요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값을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클래스 A의 메서드 몇 개? 3개가 보입니다. 그거 눈에 들어옵니까? 아,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이드라고 하면 일단 메서드더라. 메서드 이름이 A고 B고 C고 왜 A, B, C인가요? 아, 마음대로 준 거죠, 그냥. 그죠? 식별자.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이거를 매개 변수라고 그래요. 매개 변수. 아, 그래서 매개 변수는 여기 값 줄 수 없다 그랬다라는 것 기억해 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언제 값을 세팅하냐? 자, 여기다가 문장 짤게요. A, 자, A5는 UA 이게 뭐겠어요? 주소 만들기. 이거 클래스 주소 생성하다라는 문장입니다. 다른 클래스에 접근하려면은 클래스 주소가 있어야 돼. 이거. 자, 그리고 이제 5.a라고 불렀어요. 5.a, 5.b, 5.c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게 메서드 호출 문장입니다. 호출 문장. 방금 배웠죠? 다시. 이거를 메서드 선언 문장, 이걸 메서드 호출 문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컴파일 에러. 여기도 컴파일 에러. 에러가 납니다. 왜 오류 나는지 얘기할게요. 여기 가로 안에 비어있죠? 비어나. 아무것도 주면 안 됩니다. 얘는 오류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수값 들어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문자 열값과 정수값 들어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류 나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문 보여드릴게요. 오류문이 중요해서. 자, 오류문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오류는 2개 날 겁니다. 얘네들이 화면이 작아야 되는데. 얘는 없애고. 자, 컴파일 했었거든요. 오류는 2개. 첫 번째 오류문, 두 번째 오류문 똑같은 오류문이에요. 자, 일단 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required가 int고 found는 no argument.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 읽어볼게요. 일단은 직역해볼게요. 뭐라고 되냐면은 A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 A, 그러니까 메서드 A가 A 클래스 안에 있죠.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주어진 타입에. 이게 무슨 소리고 이거. 자, 여기 5.a의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발견되는 거 no argument.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요구되어지는 거 int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실래요? 인트가 들어와야 돼요. 니 왜 아무것도 안 줬니?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뭔가 줘야 돼. 그거 오류입니다. 리즌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전문 용어라서 여러분 머리 아파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할게요. 요구되어지는 거 문자열하고 인트다. 니 왜 아무것도 안 줬어? 자, 그래서 여러 말 안 할게. 자, 봐봐요. 정수값 와야 되지. 여기 정수값 줘야 돼. 내가 여기다가 400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줘야 돼요. 뭐라고? 문자열. 자,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AAA. 여기다가 값 줘야 됩니다. 500이라고 할게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네, 이해하셨네요. 자, 저장. 컴파일 오류가 안 나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문제 냅니다. 이해를 했다니까. 제가 구구단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다가 프린트라고 할게. 프린트라고 했어요. 프린트 5단 말고 프린트. 자, 여기다가 5단을 출력하고 싶고 여기는 7단 출력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프린트로 바뀌겠죠? 근데 여기 here라고 할게. here. 그래서 여러분 좀 수정해 주실래요? 9구단 5단만 출력하지 말고 5단하고 7단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드리겠습니다. 고쳐보시죠. 수정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일단 볼게요. 여러분 여기 숫자가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에 변수 선언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트죠? 변수 이름 뭐라고 할까? 뭐 단이라고 해야지. 뭐 이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에 뭐가 들어와요? 5단이 들어올 때가 있고 7단이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5를 단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동적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만 5단과 7단이 나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답으로 넣어 놓을게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게 뭐냐? 위치에 따른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아웃라인만 쫙 잡았어요. 구체적으로 또 볼 거예요. 자, 봐봐요. 위치에 따른 변수의 종류. 멤버 맥에 로컬이 있대요. 세 가지가 있대요. 기준점이 누구다? 메서드예요. 메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밖에 메소드 블록이 이거 아닙니까? 밖에 있잖아요. 이거 멤버 변수. 소괄호에 있는 걸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블록 안에 있는 거를 로컬 변수라 그래요. 이 이름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름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 여기 주의점이 있어요. 매개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할 수 없다? 여기 값 주면 안 돼. 여기 값을 200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있죠. 언어가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언어의 종류는 많잖아. 자바 언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어만 있나?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컴퓨터 언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자바 언어는 매개 변수라는 예에다가 값을 줄 수 없거든요. 근데 다른 언어들은요. 또 값을 주는 애도 있어요. 값 주는 애도 있어요. 자바에서만 값을 안 줘요. 일단은. 다른 언어는 값을 또 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배울 거 아니에요. 다른 언어는 자바는 값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매개 변수. 그러면 언제 여기에 값을 주지? 언제 값을 주는 것 같아요? 매개 변수는 메서드 호출할 때 인수로 값을 전달합니다. 이 인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인수. 전문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지금 들어주십시오. 자, 여기. 매개 변수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 그렇죠? 네. 그 메서드로 호출할 때 전달한 이 값 400이라든지 자, 여기에 AAA라는 이 값, 문자 열값 그리고 500을 인수라 그럽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인수라고 해요. 인수.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인수, actual argument라고 하는데 actual arguments라고 해요. 실인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실인수, 그러니까 실을 빼버렸어. 그냥 인수라고 해도 됩니다. 인자. 인수, 인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인수, 인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알아야 뭐 동강을 듣더라도 뭐 다른 동강을 듣더라도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뭐 보통은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라고 해요. 인수. 다시 볼게요. 매개 변수는 값을 줄 수가 없네요. 여기다가. 선생님 그럼 언제 값을 할당하죠?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수로 전달된다. 매개 변수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리할게요. 자, 넘어가십시다. 자, 방금 했던 거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구구단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반환용이 없죠. 없는 메서드예요. 정수값이 한 개 들어와야 됩니다. 한 개. 뭐 여기는 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변경되는 그런. 자, 그래서 토탈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토탈 문제 줄게. 자, 여기다가 클래스 도구 할게. 도구. 자, 그리고 여기다가 스트링 네임이라고 넣어놨어. 네임. 이름이 없어요. 일단 강아지 이름이 없어. 네, 그래서 void set name 이름을 설정할 거예요. 이름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부여할 건데 여기 받아와요. str이라고 할까? 이 변수 이름을. name은 str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str이 가지고 온 값을 name이라는 변수에 할당하세요.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void print name 이름을 출력해 볼게요. name 이렇게 했을 때에 system.out.println으로 강아지 이름 더하기 name 이렇게 자, 이런 메서드가 있었고 엔트리 포인트에서 메서드가 두 개니까 메서드 호출 문장을 만드셔야 되는데 자,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또 적어 드립니다. 클래스 주소는 new 클래스 메서드 호출 문장입니다. 주소적 메서드 가로 세미콜론. 자, 근데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메서드라는 것을 아실 거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를 인수 전달해야 되는 인수라 그러거든요. 인수를 하나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전문용어로 적어봤어요.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setName과 printName을 호출하는 문장을 작성하십시오.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클래스 이름이 도구잖아요. 그래서 도구 변수 이름 자 주소는 사실 그 변수거든요. 도구 할게요. 도구 그러면은 주소 자리를 도구로 다 바꾸고 도구. 자, 메서드 이름 setName. 자, 일단 메서드는 행위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동사형으로 정하셔야 돼요. 이름 정할 때. 자, 여기 적을게요. 여기 적을게. 클래스명은 명사형. 그 다음에 메서드명은 동사형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클래스 이름을 정할 때 앞문자 한 개를 대문자로 하자. 이거는 이미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컴파일 오류가 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서드명은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도 약속돼 있어요. 소문자로 시작하되 단어와 단어가 합쳐질 때 이렇게 합쳐진 그 문자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해요. 이거를 낙타 표기법이라 그래요. 카멜 케이스라 그래요. 카멜 케이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식별자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네임 할 때도 대문자.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그래서 set name이라는 애를 여기다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프린트 네임도 여기 불러옵니다. 일단.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 네임 같은 경우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값을 주면은 오류납니다. 근데 얘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값이 와야 되죠. 문자 열의 값이.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다가 노아라고 줬다. 강아지 이름 노아입니다. 그럼 노아라는 애를 str이라는 변수에 전달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예요. 매개자 역할을 하니까. 왜 매개 변수인지 방금 얘기했습니다.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꼴 만나면 오른쪽에 있는 걸 해석해야 되죠. 노아라는 거를 어디에다가 name이라는 변수에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강아지 이름이 노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네임을 부르면 이 블록이 호출돼서 강아지 이름은 노아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주시죠. 자, 이제 조금 이따 종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문 봐주세요. 왜 여기 컴파일 오류 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변수는 영역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블록 단위로 영역이 정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멤버 변수라 그러고 이걸 매개 변수 그리고 이걸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A라는 애를 이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A는 이 블록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안 나. 자, 그런데 B라는 변수는 이 블록에서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류 나는 겁니다. 다른 블록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C는 이 블록 안에 있죠. 당연히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C를 사용하려고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또 컴파일 에러지. 안 되죠.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일단은 좀 쉬었다 할까요?